2022년 1학기 기말고사 1학년 메이저 파이널 모의고사 해설을 맡은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김용호입니다. 1번부터 바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설명한 내용이 먼저 확인을 해보면 A 곱하기 AC와 B 곱하기 C가 서로 같아진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양변에 똑같은 값으로 나눌 수 있다 라는 과정을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 넘어갈 때 보면은 우리는 양변에 똑같은 값을 곱하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 넘어갈 때는 각각 항을 이항시켰죠. 다음에 세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 넘어갈 때는 동류항들끼리 계산을 했고, 마지막 네 번째 줄에서 다섯 번째 줄 넘어갈 때가 양변을 2로 나눴기 때문에 우리는 5번이라고 답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2번을 보도록 할게요. 1차 방정식을 풀어라, 즉 해를 구한다 라는 얘기고, 양변에 똑같이 2를 곱해서 분모를 먼저 없애보죠. 4-6x는 3-x 플러스 3, 다음에 양쪽에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6x 플러스 x는 3 더하기 3 빼기 4 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다음에 마이너스, 잠깐만요, 여기 양변에 곱하기 2 했으니까 6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x는 5, 따라서 우리는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방정식을 풀면은 3x는 3,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요거 해가 맞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x제곱, 이 차항이 있으나 우리는 소거할 수 있으니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1차 방정식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c라는 값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분의 1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1 플러스 2라는 값을 계산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이 값은 3분의 1에 마이너스 3d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d 플러스 3분의 1, 따라서 좌변 우변 같다, 즉 3번도 맞는 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우리는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주어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좌변에 있는 x의 개수와 우변에 있는 x의 개수가 같다라는 성질을 활용해야 되니 우변을 전개하면 이렇게 될 거고, 우리는 그러면은 상수항 a와 2b가 서로 같고, 그 다음에 3과 마이너스 2b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b라는 값을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b를 대입하게 되면은 a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알게 되죠. 따라서 여기는 a는 3이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리게 되었습니다. 5번도 맞나 한번 해볼게요. 비례식 외항 내항 곱을 같다라는 식을 쓰면 7 곱하기 4x-5는 3 곱하기 3x 플러스 1, 계산하면 28x-35는 9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넘겨서 동류항들끼리 계산하면 19x는 38, 따라서 x는 2, 즉 x는 2라는 해가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체크할 수 있습니다. 4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져 있는 1차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1이라고 주었기 때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한다 라는 성질을 찾을 수 있죠. 그 값부터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우리는 4분의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a는 6분의 5라는 식을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양변에 최소 공비수인 12를 곱해서 식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우리는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a는 10 이렇게 될 거고, 동량들끼리 계산하면 우리는 a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찾아낼 수 있네요. 이 두 번째 주어져 있는 식에서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3분의 5 마이너스 x는
5분의 x-7 플러스 4라는 방정식이 될 거고,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문제죠. 그러면 우리는 양변에 15라는 값을 곱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30x 마이너스 5배의 5-x는 3 곱하기 x 마이너스 7 플러스 60. 그래서 동량들 잘 전개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32x는 64 이렇게 계산할 수 있네요. 따라서 x는 2라는 해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보도록 할게요. 5번 1차 방정식의 해가 우리는 다음 해의 2배와 같다 라고 주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이렇게 생겨있는 방정식의 해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죠. 그래서 우리는 양변에 36이라는 값을 곱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2x-0.3은 9 곱하기 5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이거를 전개하면은 40x-6은 45x 플러스 9. 그래서 동류한 계산하면은 우리는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해를 갖게 되죠. 이 두 번째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해는 2배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아래 해의 2배가 위의 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6이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3이 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면 우리는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a는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5a라고 될 거고, 이 값 전개해서 동류한 길이 계산하면은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고요. 6번 1차 x에 관한 1차 방정식의 해가 a 값이 모두 둘 다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x의 값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양변에 5를 곱하면 5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는 3이라는 값이 될 거고, 계산하면 x 플러스 a는 3. 따라서 우리는 x는 3 마이너스 a라는 값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양변에 5를 곱했죠. 여기가 3이 아니라 15. 그러면 우리는 x는 15 마이너스 a라는 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a와 x가 모두 자연수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선 이 값은 적어도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a 값은 14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7번 우리는 높이가 6인 사다리꼴에서 아랫변 윗변의 길이보다 3cm 더 길다. 사다리꼴을 일단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사다리꼴이 그려졌을 때 아랫변의 길이는 윗변의 길이보다 3cm가 더 길다. 윗변의 길이를 x, 그 다음에 아랫변의 길이는 x 플러스 3이 될 거고, 여기 해당하는 높이는 우리가 6이라고 주어졌죠.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에 윗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죠. 자, 해당하는 값을 계산을 했을 때 우리는 15라는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값을 풀게 되면은 이 x는 5-3, 즉 x는 1이라는 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아랫변의 길이죠.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하면 아랫변의 길이 4라는 값이 나온다.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되어 있다. 사망하는 당시 나이가 얼마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체 살아갔던 일생을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x를 구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일생의 3분의 1, 그러면은 3분의 1 x만큼이 첫 번째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후 6년간, 그러면은 여기서 더하기 6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일생이 36분의 1이 지났다.
그러면은 36분의 1 x가 지난 게 결혼을 했겠죠. 그 뒤에 3년 만에, 그러면 여기서 또 3년이 지나서 아빠가 되었다라는 뜻이고, 다시 일생에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 x가 지났고, 다음에 1년 동안 인생을 정리, 그러면 여기서 더하기 1까지 했다. 이게 내가 총산 일생을 다 나타내는 값이니까 이 값을 x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양변에 36을 곱해서 값을 계산을 해주면 우리는 72라는 x값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번. 다음과 그림이 있는데 우리는 점 P, A가 직사각형 둘레를 움직인다. 그랬을 때 우리가 최대가 되어야 되는 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값이 가장 커야 된다 라 그랬어요. 이 값이 가장 크려면 A는 작을수록 이 합의 값이 클 거고 B는 가장 클수록 이 합에 대한 값이 가장 크겠죠. A는 P의 X좌표이기 때문에 X좌표가 가장 작을 수 있는 값은 요 선 위에 있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A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할 거고, B가 가장 크다 라고 하면은 Y좌표만 봤을 때는 이 선 위에 어딘가가 됐을 때 B의 값이 3이 가장 크다. 이 두 개 값이 동시에 되게 하는 게 가장 큰 값이 될 때 라는 말을 충족을 할 거고, 이 값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답을 구하고 싶은 3A 플러스 B의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 우리의 값은 0. 그래서 1번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10번. 다음과 같은 점이 이사분면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사분면은 A 플러스 B, 즉 X좌표는 음수가 돼야 되고, 다음에 B분의 A, Y좌표는 0보다 크다가 만족을 해야 되겠죠. 이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A분의 B가 0보다 크다. 즉 이 말은 우리는 A와 B가 둘 다 플러스인 경우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겠죠. 즉 부호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라고 생각해보면 A 더하기 B가 0보다 커져야 되고, 두 번째 경우라고 생각하면 A 플러스 B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앞에서 둘의 합은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는 이 두 번째 경우다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A는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A, B의 값은 0보다 크다라고 쓸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점은 마이너스 AB, 즉 음수의 값이고요. 마이너스 A는 양수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양수인, 즉 이사분면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11번. 우리는 A, B, 그 다음에 B, C, 그 다음에 B와 C의 크기를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가능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A, B, C. 첫 번째 경우 두 곱이 양수란 뜻은 둘 다 플러스가 되는 첫 번째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둘 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다음에 B, C를 곱했는데 0보다 작다는 뜻은 B와 C가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경우는 B가 플러스라고 했기 때문에 C는 마이너스,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선 B가 마이너스라고 했기 때문에 C는 플러스의 부호가 되어야 되죠. 일단 마지막 B는 C보다 크다의 조건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두 번째 조건이 안 되고 첫 번째 조건의 부호를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3, 4분면에 있는 점을 찾아야 했죠. 3, 4분면은 음수와 음수로 이루어져 있는 순서쌍이라고 찾으면 됩니다. 첫 번째 해당하는 점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얘는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두 번째 Q는 마이너스 A 플러스 C, 마이너스 A는 음수, 그 다음에 C도 음수기 때문에 X좌표 음수, B의 좌표는 플러스에 해당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10 곱하기 B는 플러스 부호, A 더하기 3도 플러스의 부호. 그 다음에 4번은 C 마이너스 A는 음수,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C는 우리가 값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죠. A가 절대값이 큰지 C의 절대값이 큰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A 곱하기 C는 음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도 음수. 따라서 우리는 3, 4분면에 있는 점은 5번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12번. 우리는 좌표 평면에 다음과 같은 점이 있는데 우리는 넓이를 구하자 라고 표현을 한번 했어요. 그러면 좌표 평면에 점을 먼저 표시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X축, Y축 원점이 있을 때 첫 번째 1,3 1,3에 여기 A의 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 B의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 마이너스 3 그래서 3, 마이너스 3 여기에 C 이렇게 세 가지 점이 있고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얘는 이런 식으로 X축과 Y축의 평행한 직사각형을 먼저 찾아서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겨져 있는 직사각형에서 직각삼각형 3개의 넓이를 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를 보게 되면 6 그래서 Y좌표에서 Y좌표의 차이인 거죠.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를 보면 C의 X좌표와 B의 X좌표의 차이 즉 5 그래서 전체 넓이는 우리가 30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해당하는 길이들을 빼야 되겠죠. 요만큼의 길이는 A의 X좌표와 B의 X좌표의 차이 3 그 다음에 여기서는 Y좌표의 서로 차이니까 4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는 우리가 2 그 다음에 가로 길이 5 그 다음에 여기 세로 길이 6 그 다음에 요만큼의 가로 길이 2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넓이를 한번 빼볼게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6 첫 번째 넓이를 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5 여기 아래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세 번째 넓이를 빼면 되겠죠. 다음과 같은 계산을 하면은 우리는 13이라는 값을 찾습니다. 다음 페이지 1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정비례 그래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1,a를 지난다.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y 값이 a가 나온다. 그래서 1번은 옳은 설명. 두 번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x에다 0을 대입하면 y 값도 0이 나오기 때문에 2번도 옳은 설명. 3번 같은 경우는 x의 값이 2배 증가하면 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x의 값이 5라는 값에서 2배 증가해서 10이 되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y의 값은 우리가 5a에서 10a의 값이 되었겠죠. 잘 보면 x가 2배 됐기 때문에 y도 2배 되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다. 4번은 a가 양수일 때 a가 양수인 정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로 그려지기 때문에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난다. 4번이 맞는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그래프는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 정비례 관계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겠죠. 이렇게 그래프 위에 두 점을 생각을 했을 때 x값은 증가했지만 y값은 감소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 2번, 4번 체크해주면 됩니다. 14번 2번 문제는 반비례 그래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첫 번째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원점은 0,0이죠. x에다 0을 대입해야 되는데 분모가 0인 경우는 수학에서 허용하지 않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복이다. 니은 같은 경우는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맞는 복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a 이 값이 즉 y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다. 그 다음에 디귿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난다. 우리는 a가 음수라고 주어져 있어요. a가 음수인 경우에는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리을 a의 절대값이 크면 커질수록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즉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조금 더 멀다라고 따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을이 같다. 그래서 기억 리을 3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b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b의 좌표를 하기 위해서 b와 x좌표가 똑같은 a좌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A의 X좌표를 T라고 놓게 되면 Y좌표는 4T라고 찾아낼 수 있을 거고, 한 변의 길이가 7이라고 우리는 표시를 했죠. 그러면 여기 D는 A와 Y좌표는 같고 X좌표는 7만큼 더 커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T 플러스 7,4T라는 점이 D의 좌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CD의 길이도 7이기 때문에 우리는 C는 D와 X좌표가 똑같을 거고 Y좌표는 D보다 7이 작게 됩니다. 이렇게 썼을 때 C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좌표가 우리는 Y는 2분의 1x 그래프 위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4t-7은 2분의 1 곱하기 t 플러스 7이라는 방정식이 될 거고, 이 방정식을 풀면 t는 3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t가 3이라는 얘기는 A점의 좌표는 3,12가 될 거고, 우리는 답으로 써야 되는 B좌표죠. 그렇기 때문에 X좌표는 똑같고 Y좌표는 7만큼 작은 3,5, 즉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그래프. 정사각형과 만나는 정비례 그래프가 있는데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그랬어요.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알아둬야 하는 성질은, 이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의 경우 우리는 대각선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언제나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각선을 잘라도 넓이가 2등분 될 거고, 이런 대각선으로 잘라도 넓이가 2등분,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이쪽에 교점만 지나도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넓이가 2등분한다 라고 찾아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에 교점을 지난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4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점은 한 변의 길이가 5죠. 한 변의 길이가 5이기 때문에 6,0이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 대각선의 교점, 이 점은 쭉 내려가면 1과 6의 가운데 있는 점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2분의 7에 해당할 거고, 여기 y 값은 2분의 5에 해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0,0과 2분의 5, 2분의 7을 지나는 우리는 정비례 그래프.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A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y 값은 2분의 7, A 곱하기 2분의 5라면 보기 때문에 A는 5분의 7이라는 값으로 1번 페이지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아래와 같이 정비례와 반비례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P라는 점에서 만나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럼 먼저 이 P의 점이 2,B가 될 거고, 이 점은 정비례 그래프 위의 점이기 때문에 Y 대신에 B, X 대신에 2를 대입해서 B가 6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P의 점은 2,6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2,6이 한 번 더 반비례 그래프의 점이기도 하죠. Y 값에 6, X 값에 2를 대입하면 우리는 등호가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A는 12라고 구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값은 A 곱하기 B이기 때문에 우리는 72라는 답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우리는 직사각형 ABCD가 있고 가로의 길이는 3으로 주어져 있고요. 세로의 길이는 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F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이기 되겠네요. 그럼 이제 점을 하나하나 좀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겨져 있는 요 A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F의 점이 A, B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우리는 이 A좌표의 X좌표는 한 번에 모르지만 Y좌표는 4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인 Y는 X분의 6이라는 그래프에 대입을 하게 되면 Y는 4, X는 T를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해야 될 거고, 여기서 우리는 이 T의 값이 2분의 3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T의 값이 2분의 3이기 때문에 여기 좌표를 이렇게 고쳐줄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요 b의 좌표는 2분의 3,0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c는 b에 보다 3만큼 더 큰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2분의 3 더하기 3,0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a의 좌표는 이 아래에 있는 좌표와 똑같기 때문에 2분의 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y 좌표만 구하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반비례 그래프에 대입을 하게 되면 b는 2분의 9분의 6이라는 값을 쓰게 될 거고요. 이 값을 계산을 하면 우리는 3분의 4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a의 값은 2분의 9, b의 값은 3분의 4. 그래서 우리는 a 더하기 b를 계산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2분의 9 더하기 3분의 4 통분해서 계산하면 6분의 27 더하기 8, 따라서 답은 6분의 35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레이저 파이널 1학년